혹시 뭐 일하거나 공부하다가 잠시 멍하니 창밖을 본다거나 딴 생각에 빠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약간 또 시간 낭비했네. 이런 죄책감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요. 근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 뇌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우리 뇌의 기본 설정값처럼 작동하는 특별한 신경망, DMN,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휴식 모드 신경망의 정체가 뭔지, 또 이게 고장나면 우리 삶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시스템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전에, 이 DMN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짝이 있거든요. 짝이요? 네, 일종의 경쟁자이기도 하고요. 바로 TPN, 그러니까 작업 모드 신경망이라는 겁니다. TPN? 네, 우리가 뭔가에 딱 집중할 때 켜지는 스위치 같은 거죠. 이 둘의 관계부터 이해하면 DMN의 비밀이 훨씬 쉽게 풀릴 겁니다. DMN과 TPN. 벌써 이름부터가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둘을 기랑관계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둘이 뭐 뇌 속에서 막 싸우기라도 하는 건가요? 싸운다기보다는 시소를 타는 것에 가깝습니다. 시소요? 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야 하는 관계죠. 예를 들어 지금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 질문을 고민하는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에는 TPN 스위치가 환하게 켜져 있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동시에 DMN은 배경 속으로 조용히 물러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잠시 대화를 멈추고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 풍경을 멍하니 본다. 네, 그러면 그때는 TPN이 아래로 내려가고 DMN이 시소 반대편에서 쑥 올라오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이 두 가지 모드를 끊임없이 오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전환이 얼마나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일어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DMN이라는 게 뇌의 특정 부위, 예를 들면 뭐 잡념센터 같은 곳에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게 아닙니다. 네? DMN은 특정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뇌의 여러 지역을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네, 마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처럼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허브,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허브요? 바로 뇌 앞쪽의 내측 전전두엽하고 뒤쪽의 후대상피질, 이 두 곳입니다. 이 두 허브를 중심으로 뇌의 다양한 부위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협력하면서 활동하는 거죠. 와, 여기가 정말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이 DMN이 활성화되면 우리 의식의 방향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거나 내가 5년 뒤에는 뭐라고 있을까 막 상상하거나 네? 아까 그 사람한테 그 말 괜히 했나? 이런 거 곱씹는 순간들. 이게 전부 DMN의 작품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자기 참조적 사고가 DMN 활동의 핵심입니다. 자기 참조적 사고. 네. DMN이 켜지면 뇌는 마치 자서전을 편집하는 작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 꺼내서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의 나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현재 내 감정 상태를 점검하죠. 와,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DMN을 자아의 신경학적 기반이다. 자아의 기반. 혹은 자아의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조차 뇌는 끊임없이 나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다듬고 있었던 셈이죠. 와, 자아의 네트워크라니 단순히 잡념을 만들어내는 공장 정도가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감정 조절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는데요? 제 잡념은 대부분 감정이랑 막 뒤섞여서 나타나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DMN은 감정과 생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 타워.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허브 중 하나인 내측 전전두엽이 그 사령관 격인데요. 이 부위는 뇌 깊숙한 곳에서 불안, 공포 같은 원초적 감정의 경보를 울리는 편도체 있잖아요. 편도체. 네네. 그거랑 직통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편도체가 막 위험해, 불안해 하고 사이렌을 울리면 내측 전전두엽이 잠깐만, 그 정도는 아니야, 진정해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관계인가요? 그거 완벽한 비유입니다. 네, 편도체가 좀 예민한 화재 경보기라면
DMN의 일부인 내측 전전두엽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보를 꺼주는 소방관인 셈이죠. 아하. 이 연결망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게 아니라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달하고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네, 사춘기 시절의 감정 기복이 유동심한 이유 중 하나로 이 소방관이 아직 훈련 중이라 경보를 잘 끄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럼 성인이 돼서 이 연결이 튼튼해지면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 잘 쉬면서 DMN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는 게 감정 조절의 핵심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DMN과 TPN, 이 두 시스템의 균형과 원활한 전환이 건강한 정신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중요한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주말에 친구랑 나눴던 대화가 계속 맴도는 상황. 바로 그런 거요. 운전 중에 갑자기 내일이스 회의 걱정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와야 할 길을 지나쳐버리는 경험. 이게 바로 그 시소가 삐걱거린다는 신호군요. 네. 건강한 뇌는 필요에 따라 DMN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TPN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모두 전환이 유연하게 일어나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전환 스위치가 고장나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일의 효율도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시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DMN 네트워크 자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상당히 무서운 결과들을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DMN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해부학적으로 DMN을 구성하는 뇌 영역들이 특정 신경 독성 물질이 유독 잘 쌓이는 곳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독 그쪽에만요? 네, 강으로 치면 특정 오염 물질이 유속이 느린 하류의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퇴적되는 것과 비슷해요. 세상에. 그럼 우리 뇌의 쉼터가 사실은 쓰레기 매립자가 될 위험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축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독성 물질들이 쌓이면 당연히 안 좋겠죠? 네,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끊어지고 뇌 부위가 위축되고 뇌의 에너지 대사 활동 자체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DMN은 뇌의 기반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반이 부실해지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흔들리겠네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과 관련이 있냐면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정말 광범위합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물론이고 약물 중독, ADHD, 조현병, 우울증 같은 다양한 정신신경질환 환자들에게서 DMN의 비정상적인 활동 패턴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질병마다 나타나는 양상도 다른가요? 네, 아주 흥미롭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DMN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과도하게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 생각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는 쓸모없어. 과거에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죠. 아, 반대로 ADHD의 경우엔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TMPN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 DMN이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주의를 흐트리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시소가 제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결국 DMN의 기능 저하는 기억을 정리하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핵심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셈이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DMN은 과연 안녕한가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중요한 DMN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훈련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료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열쇠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바로 집중 훈련입니다. 잠깐만요. 집중 훈련이요? 네.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쉬는 뇌 DMN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일하는 뇌 TPN을 훈련시키라는 말씀이세요? 하하. 이게 약간 다리가 아픈데 팔 운동을 하라는 것처럼 들려서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시소 관계를 다시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소. 시소의 한쪽에 근력이 좋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반대편의 움직임을 훨씬 더 잘 제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마찬가지로 TPN을 강화하는 집중 훈련을 통해서 DMN과 TPN 사이의 전환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아하, DMN을 직접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파트너인 TPN을 단련시켜서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힘을 기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TPN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필요할 때 DMN 쪽을 효과적으로 누르고 또 필요할 땐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명상이나 깊이 있는 독서, 악기 연주처럼 의식적으로 주의를 한 곳에 오랫동안 모으는 활동들, 이게 바로 TPN 근육을 키우는 훌륭한 헬스 트레이닝인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인가요? 바로 메타 자각, 메타 어웨어네스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메타 자각이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내 생각을 알아차린다. 네, 머릿속에 잡념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그대로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아, 내가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과거의 그 기억이 또 떠올랐네? 하고 마치 남의 생각처럼 관찰하는 거죠.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제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지켜보는 느낌이겠네요. 오, 스토리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아, 저 배우가 지금 슬픈 연기를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처럼요. 완벽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휩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두 귀에서 강물의 흐름을 그저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 능력을 기르면 DMN이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비생산적인 자기 비하나 끝없는 걱정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잡념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연습이군요. 그렇죠. 정리해보니 우리가 멍 때린다고 무시했던 그 시간은 사실 뇌가 자아를 다듬고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필수 노동을 하는 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DMN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잘 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잘 집중하는 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우리의 정신건강 전반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쉬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말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군요. 네, 바로 그렇죠.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알림과 끝없는 컨텐츠로 정말 1분 1초도 뇌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렇죠. 우리 뇌 속에서 조용히 나를 만들어가는 이 DMN은 과연 숨 쉴 틈을 제대로 얻고 있을까요? 혹시 오늘 진정한 의미의 쉼, 즉 당신의 DMN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